디바이스들이 2009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 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속된 지역으로 이제 돈이 되는 영역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벤더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를 매니지를 하다 보면은 조그만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는 이 액세스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이 인테그리티를 확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본물처럼 터지기 전에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에서 앞으로 이 신입사원이 써야 될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예를 들어 엑셀, PPT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ERP 이런 걸 다 인스톨해서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태가 모습이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오늘 이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내일 나오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매번 간섭을 해야 될 이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회사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포섭하지 못하면 제가 액세스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이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이 상황인지 DB를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중 8구는 보안이라는 명목 아래 유선 사용자 네트워크, 무선 사용자 네트워크, 유선단에서 분리를 해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 틀린 네트워크들 간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가 공유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액세스단의 비극이 이제 초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점이나 소규모 매장 그리고 VPN 이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건 각각 형태의 고립된 모니터링 디바이스, 고립된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이 각각 놓여져 있었던 게 이 상황인지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네트워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에서 팔로알토가 들어오건 아리스타가 들어오건 아루바가 들어가건 연동이 안 됩니다. 각각 서로 틀린 모니터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지 네트워크에서 역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향후 몇 년도에 향후 3년, 4년 계속 이렇게 변화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기반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인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우리 회사 일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지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녁 퇴근할 때쯤에는 회사에 들어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 가서 제가 하루 업데이트를 하고 회사로 들어오거든요. 저는 하루에 아침에 사무실, 오후에 지점, 그리고 오후에 이런 핫스팟이라는 액세스 방법을 썼는데 과연 이 서로 틀린 이 세 개의 방법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동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액세스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가능하게끔 하고자 하는 게 상황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지를 위해서는 가장 처음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 디바이스 정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전 저희가 제안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말들이나 혹은 PC 이런 엔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전혀 개입이 없어야 될 거거든요. 만약에 개입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황인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인텔리전트하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가 모르는 순간에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확보를 해놓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제가 액세스 제어 혹은 액세스 제어가 낙이라는 부분입니다. 혹은 방화벽 원하는 데에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지가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와 연계가 돼서 이런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유입이 될 때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데피니션은 반드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요. PC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액세스면 됩니다. 내가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액세스 형태가 VPN이 됐건 무선이 됐건 유선이 됐건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액세스에 대해서는 이런 자정스러운 형태의 설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사용자가 락을 사용을 해야 된다. AD를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기본 맥락이 확보가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는 낙이라는 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 쓰는 ERP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설치는 돼 있는데 메모리에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올려주고 이게 낙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 맥락에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팔로알토가 됐건 아리스타다가 됐건 제 액세스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 네트워크로 파생돼 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사용자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을까요? 저희는 기본 맥락으로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께서 사용하시는 DB가 있습니다. 그게 오라클일 수도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사 DB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사 DB라는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DB랑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그 순간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떤 디바이스를 써서 사용자 인증을 했고 그 디바이스의 OS는 뭐고 그리고 향후에 내가 이 사용자를 제어를 할 때 디바이스로 제어를 할지 제조사로 제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DB를 모으는 과정들은 밑에 레벨에서부터 윗 레벨까지 수준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여기에서 모으는 정보는 사용자가 아무것도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디바이스 타입, OS 타입 이런 정도를 메우게 되고 네트워크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제 시스템에서 제 랩에서 캡처를 한 부분인데 카테고리에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 액세스 포인트,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에 클릭을 하니까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보니까 이런 제조사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DB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엔드포인트나 혹은 네트워크 단에 스위치가 됐건 라우터가 됐건 아무것도 설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바로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유저들한테는 내 BYOD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매번 전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그 순간 접속을 편하게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플로우를 정의만 해놓게 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바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제가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어느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특히나 삼성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서 제거를 하고 싶거나 혹은 어느 특정 사이트에 제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ACL은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디바이스는 제어를 못 하거든요. 여기 있는 DB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는 디바이스 타입, 제조사 이런 것까지도 ACL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해서 고객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라면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바이스를 깊게 들어가면은 사용자들도 이런 디바이스를 못 모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디바이스 안드로이드이긴 하지만 이 IAMA 넘버나 이런 것들 디바이스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모르는 순간에 네트워크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게더링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웹 필터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온라인상에서 많은 부분 바이러스나 이런 침탐이 위협이 일어나는 것은 웹 트래픽이거든요. 근데 웹 트래픽을 저희도 웹 필터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웹사이트에 HTTP 트래픽을 씁니다. 이 트래픽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보내거든요. 이 트래픽이 유해한지 안 한지. 그래서 가보니까 유해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는 트래픽들도 계속 그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사용자 최초의 트래픽이 가고 이 트래픽이 유효하다고 되면은 저희가 캐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트래픽이 클라우드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컨텐츠까지 파싱을 하고 볼 수 있는 프로세싱 파워가 이 컨트롤러라는 데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제가 크리티컬하게 보는 이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 VIP 리스트라고 해서 이걸 등록을 해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알람을 띄워줍니다. 관리자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각화는 바로 이걸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각화의 목적은 문제 발생 이전에 사용자한테 그리고 네트워크한테 시각화를 주자는 겁니다. 무선이 액세스 쪽에서도 무선이 어려운 이유는 무선이 안 보입니다. 눈에.
근데 저희가 시도하는 방법은, 접근 방법은 무선을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여기 아이디에 AGN 이런 걸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연결된 PC 혹은 노트북, 이게 여기 정보가 맥 어드레스부터 포함해서 OS, 사용하는 디바이스 타입, 제조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에어, 무선, 그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P, 컨트롤러, 뒤에 백번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 한 번 클릭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가 더 액세스단에서 시각화 측면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무선을 더 훨씬 더 잘 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한 번이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에 대한 개연성 이런 것들을 다 클릭 한 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사용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배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 단, AP 단, 컨트롤러 단. 여러분, 이 시만사 생보사에 보면은 AP가 글로벌하게 우리 전국적으로 500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500대 AP 중에 문제가 있는 AP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이 문제가 있는 AP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건강상태, SNR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총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실제 캡처를 한 거고요. 전체 몇 개 AP 중에서 여기 있는 이 7개의 AP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은 사용자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 AP가. 그래서 이 AP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된 AP고 이 AP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걸 볼까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AP는 상태가 건강합니다. 이거를 건강 상태 혹은 신호세기, 속도 이 부분으로 다 구분을 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남 지점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시각화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를 보여주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툴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걸 설정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에 진입되는 이 순간, 그리고 약 한 15분이 지나면 이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된다는 거죠. 무선이 정말로 시각화를 잘하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요 그래프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AP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상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 그 AP로 바로 가게 됩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몰라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의 비저빌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윗사람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사전에 응대를 하건 충분한 이런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AP가 500개가 있는데 간섭이 있는 AP가 있습니다. 간섭이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선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하나도 접속이 안 돼 있는데 RF상에서 무선상에서 사용률은 100% 하게 됩니다. 이런 게 간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가 옆에서 돌아가고 있다든가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 진짜 전문가처럼 스펙트럼 분석기 돌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2.4기가 5기가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 나타난 이런 AP들은 이미 사용률이나 RF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 있는 볼릿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해당되는 AP가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간섭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바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나타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생보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난 3개월 동안 봤더니 오전 9시에 500명이었는데 제가 이 네트워크를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3개월간 이게 사용자 트래픽입니다. 파란색이 사용자 트래픽인데 이 검은색이 사용자 트래픽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은 바로 오늘 트래픽이거든요, 사용자 숫자가. 그리고 여기는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표준 편차입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에서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징후는 뭐냐면 이
표준 편차 1 시그마 내에 들어오면 표준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는 저한테 바로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생보사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원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기준을 정해놓게 됩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기준으로 정해내서 사용자의 수 아니면 트래픽이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 2 내에 들어오면 괜찮고 3 이상이 되면 이건 네트워크 이상이라고 보고 저희가 액션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화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루바가 가장 잘하는 액세스단의 하나는 무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여러분들 무선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디바이스가 저희처럼 고객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라고 나온 디바이스가 아니거든요. 이 디바이스는 태생 자체가 매스 마켓을 위한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본물처럼 일어나고 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유입이 되는 거죠. 이런 디바이스들이 놀랍게도 제가 쓰는 OS가 저는 애플인데 iOS 7 전까지는 이 디바이스에서 로밍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액세스 수단이 무선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밍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중 8구 이 단말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랑은 틀리게 무선 랜에서의 로밍 결정은 다 이 디바이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사용이 되면서 액세스단에서 이런 애플이나 삼성 이런 데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들의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면서 로밍이나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급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 버전을 쓰고 있거나 혹은 다른 PC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 자체는 로밍을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서 이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제 집 어딜 가든 연결되어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회사는 틀리거든요. 회사로 오시다 보면 한 플로어에 AP가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수십 대까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점 가면 제 디바이스가 로밍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아루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저빌리티 혹은 시각화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이 앞전 슬라이드에서 이 디바이스와 연결된 이 클릭을 여기 있는 데를 가보시면 저희가 이 사용자에 대해서 계속 AP에 붙여 있으려고 그럽니다. 어느 특정 AP에. 제가 로밍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그러면 저희 인프라에서 강제적으로 이 사용자를 끊고 다른 AP로 로드 밸런싱을 시켜줍니다. 아루바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10년 이상 그랬던 것처럼 무선 랜에 관련된 이런 프로토콜들은 저희가 가장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벤더들이 이제 캐치업하는 이런 형태인데 아직까지도 사용자가 접속이 되고 이 접속을 끊고 다른 AP로 로밍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접속된 라이프타임 동안 세션 관리를 해주는 벤더는 아직은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시각화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스티키 클라이언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로밍을 안 했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로밍을 유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말 형태가 뭐가 되겠든 간에 더 원활하게 네트워크 내에서 액세스 방법에 따라서 로밍이나 기타 이런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 자체를 편하게 해주게끔 저희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게 되면 인증서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인증서로 가능한 관리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디바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다 출출해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상황인지 대비해서는 바로 인증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키 매니지먼트나 인증서 배포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 DB에서는 이 인증기간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 디바이스를 잃어버리면 여기에 어사인된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지우게 되면 이 사용자는 바로 네트워크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한 분당 네트워크에 3개의 모바일 디바이스만 쓰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는 거죠. 3개의 디바이스 중에서 2개의 디바이스는 6개월만 사용을 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예전에 맥 어드레스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증서가 도입이 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를 쉽게 관리하는 이런 장점 위에 또 하나 보안적인 장점은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서 가장 보안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ETLS로 보안이 격상되게 됩니다.
상황인지 DB나 여러 가지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 NAC 기능이 상황인지 DB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VM 에어 내에 돌아가 있는 게스트 OS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게스트 OS를 셧다운하는 이런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넥 부분에서. 제가 네트워크에다 주고 싶은 제어의 수단은 신원입니다. 누가. 이 누가의 모습은 제가 동쪽으로 방화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용자가 접속하는 순간 이 공간상의 방화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써서 언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액세스 수단이 어땠는지를 다 이해를 하고 원하는 형태로 액세스 정책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인지 기반 액세스, 유무선 액세스 혹은 다양한 형태의 액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들으면서 지금 아까 컨텐트 필터링 있었잖아요. 네. 웹 필터링 건데 우리가 이제 내 디바이스를 갖고 회사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건 내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회사 내에서 저런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하면 저는 회사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내가 집에 가서도 저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내로 왔을 때는 회사 정책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접속하는 액세스 형태가 만약에 무선이라 그러면은 이 무선의 리소스는 회사에 귀속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내에 들어와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컨텐트 필터링이 가능하게 되고 그 액세스를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개인 디바이스입니다. 네.